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입니다. 경아의 낭만 라디오. 얼마 전 종영한 너무나 아름다운 드라마 25, 21에서 꼭 당신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네가 사라져서 슬프지만 원망하진 않아. 네가 이유 없이 나를 응원했듯이 내가 너를 응원할 차례가 된 거야. 네가 어디 있든 네가 있는 곳에 내 응원이 닿게 할게. 내가 가서 닿을게. 오늘도 당신을 응원하는 경아와 함께 낭만 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그대와 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에 전화 다이얼에 맞춰 난 몰래 그대를 부르네. 속삭이듯 마음을 끄는 다정한 그 목소리, 언제 들어봐도 왠지 두 눈엔 입술만 맺히네. 더 이상 이제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동전 하나 손끝에서 떠나면 디디디 디디디 혼자서 너무나 외로워. 디디디 디디디 가슴만 태우는 그대여. 그대와 난 이렇게 멀리 헤어져 있기에 전화 다이얼에 맞춰 아쉬운 마음을 전하네. 아련하게 나를 부르는 그대의 그 목소리, 언제 들어봐도 왠지 마음만 조급해지네. 더 이상 이제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동전 하나 손끝에서 떠나면 디디디 디디디 혼자서 너무나 외로워. 디디디 디디디 가슴만 태우는 그대여. 디디디 디디디 혼자서 너무나 외로워. 디디디 디디디 가슴만 태우는 그대여. 네, 첫 곡으로 김혜리님의 디디디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 라디오를 진행하는 경아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낭만 라디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낭만 라디오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더듬어 보면서 행복한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보는 힐링의 시간, 그런 의도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하면서 같이 추억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 때, 나 전성기 때 나의 그 낭만 시대를 떠올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른한 오후에 뇌를 깨우는 뇌센깨 퀴즈. 자, 뇌센깨 퀴즈. 뇌와 센스를 깨우는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뇌센깨 퀴즈도 아주 쉽죠. 네, 퀴즈 오늘은 동물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진짜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진짜 새는 참새죠.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는 뭘까요?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게 이쑤시개. 네, 이쑤시개죠. 이게 동물이랑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젖소와 강아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를 문제로 낼까 하다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젖소, 강아지 누가 이겼을까요? 강아지가 이겼습니다. 왜? 너 졌소, 나 강아지 해서 강아지가 이겼습니다. 자, 이제 문제입니다. 처음 만나는 소가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힌트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에 힌트가 있죠? 처음 만나는 소가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맞추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정답은 반갑소입니다. 반갑소. 자, 리경숙님의 반갑습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더 반갑지 않으신가요? 너무 이 구성지 제가 갖지 못한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전 늘 부럽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뇌도 깨우고 센스도 깨웠으니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낭만 시대. 네, 우리들의 낭만 시대.
오늘도 우리들의 낭만 시대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오프닝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제가 다른 때랑은 다른 오프닝을 드렸죠. 원래 막 혼자 막 이렇게 떠드는데 스물다섯, 스물하나라는 드라마를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너무너무 예뻤어요. 나오는 배우들도 너무 예쁘고 스토리도 예쁘고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서 이 드라마 얘기를 함께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공중전화와 삐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들의 낭만시대 오늘의 이야기 제목 주제 뭔지 아시죠? 공중전화입니다. 여기에서 공중전화랑 삐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냥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로 공중전화와 삐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중전화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일으켜주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그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고 있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스토리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IMF로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어요. 그 남자 주인공이 이진입니다. 이진이는 백이진인데요. IMF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서 학업도 중단됐고 그러면서 동생을 돌보아야 되는 형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쁜 나이도가 여자친구인데요. 그때까지는 여자친구 아니었지만 희도한테 인사도 못하고 막 쫓기고 하는 것 때문에 동생을 데리고 멀리로 떠나야 됐어요. 근데 희도한테 인사도 못하고 서둘러서 서울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진이 떠나기 전날 남긴 응원으로 펜싱 국가대표가 된 희도는 공중전화를 통해서 사라진 이진에게 목소리를 남깁니다. 이진의 응원으로 그동안 남겨준 그 응원으로 국가대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담아서 공중전화를 통해서 사라진 이진에게 목소리를 남깁니다. 그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이진에게 희도가 이진에게 응원을 남긴다라는 메시지를 공중전화에다 남깁니다. 네가 사라져서 슬프지만 원망하진 않아. 네가 이유 없이 나를 응원했듯이 내가 너를 응원할 차례가 된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있는 곳에 내 응원이 닿게 할게. 내가 가서 닿을게 하는 공중전화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너무 감동적인 장면인데 제가 너무 말을 잘 못했네요.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멀리 있던 이진이가 이 말을 듣고 정말 많은 힘을 얻죠. 네, 그런 공중전화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공중전화는 언제부터 있었나 정말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1889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을 했대요. 1889년 아주 오래전이란 얘기죠. 그때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대한제국시대에 1902년도에 들어왔대요. 1902년. 진짜 옛날에 들어왔구나 하고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주화 이렇게 투입 시 공중전화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들어왔대요. 근데 그때는 다이어리 없이 수화기 들어서 하면 교환원이 이렇게 연결해주는 방식이었대요. 근데 얼마나 이 공중전화기가 귀했겠어요. 그래서 공중전화기를 설치해 놓으면 사라지고 공중전화 부스도 파손되고 그다음에 공중전화 부스 만들어 놨더니 아주 옛날이니까 거기다가 막 대소변 보고 가는 일도 있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960년도 6월 1일에 일본에서 쓰이던 이렇게 자동식 공중전화기를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1960년도예요. 이것도 처음이니까 막 장고장도 많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만든 공중전화기가 있을 텐데 그게 언제일까 찾아봤더니요. 1962년에 이것도 정말 옛날에 우리나라 공중전화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네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5원 넣고 전화하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196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집에 전화기도 거의 없던 전화기가 다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그 시절에 공중전화기라 하면 얼마나 놀라운 물건이겠어요. 이걸로 해서 이장님이 전화 연결해 주시고 막 하는 그 마을마다 전화기 한 대 있을까 말까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공중전화기로 가서 전화를 하고 전화하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던 시절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디디디 찻송으로 틀었잖아요. 디디디. 근데 처음에 그 딸깍딸깍 동정 넣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디디디가 무언지 모르는 분이 바로 제 앞에 계시더라고요. 우리 PD님이 96년생이거든요. 1996년생. 그래서 제가 PD님 디디디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디디디가 전화 걸리는 소리인가요? 막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디디가 뭐냐면 1978년도에 아실 수가 없네요. 1978년도에 시외 겸용 전화. 그러니까 전화기가 시내만 걸리는 게 아니라 시외까지도 걸리는 전화가 처음 등장했고, 그거는 그때 등장한 거고, 1983년에 이것도 뭐 알 수가 없네요. 1983년에 DDD 전화라고 해서 국산 시외 겸용형이 등장을 했대요. 그게 말이 시외까지 전화가 되는 게 DDD, 그게 보급된, 그래서 그때 DDD라고, 뭐 물론 이게 무슨 약자겠지만 그것까지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DDD가 공중전화의 종류라는 거, 시외까지 전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DDD를 골랐다는 거, 그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언제부터 전화기가 막 들어왔나, 막 숫자 계속 나오고, 저 이제 막 발음도 잘 안 되고 이렇잖아요. 이런 말 저 잘 못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전화기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 주황색 전화기가 있고, 막 이렇게 민트색 전화기가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은색 전화기가 나오면서 이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다이얼식이었는데 이게 버튼식이 되고, 그다음에 시외까지 이렇게 전화가 되는 그런 전화기가 생기고 했다는 거. 그게 이렇게 점점점 발전을 했다는 거. 그냥 맞아, 예전에 그런 전화기 있었지. 슈퍼 앞에 주황 색깔 전화기도 있었고, 민트색 전화기도 있었고, 맞아, 은색 전화기가 어느 날 탁 전화기 부스에 생겨서 막 이렇게 누르고 했지 정도만 기억을 떠올리면 됩니다. 저는 그냥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기에 동전 넣어서 전화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막 공중전화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게다가 삐삐까지 딱 합세가 되면서, 삐삐는 치려면 공중전화에서 쳐야 되고, 받으려면 또 내용 확인하고 또 다시 그러니까 공중전화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 있었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중전화 부스가 막 이렇게 막 5대 6대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고, 거기에 줄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서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전을 넣고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그 안에 동전통이 한 개가 있잖아요. 동전이 꽉 차면 이제 동전이 안 들어가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공중전화에 사람들이 진짜 줄도 많이 서고 돈도 넣고 전화도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공중전화 카드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통이 꽉 차서 전화를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카드 전화기가 나온 거예요. 카드를 꽂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였던 거죠. 그래서 카드 꽂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이제 카드 전화기가 나왔는데, 이때도 또 막 혼란기였던 거죠. 동전 들고 전화하러 왔는데 동전을 넣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카드 꽂는 데만 있고, 어떡하지, 그럼 동전 전화기 찾으러 가고, 막 이런 에피소드가 아니고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전화하러 왔는데 이게 동전 넣는 자리가 없네요, 막 이러면서 그런 뉴스도 옛날 뉴스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동전, 겸용 전화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점차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삐삐 때는 정말 공중전화 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죠. 그래갖고 공중전화 오래 통화하고 이러면 막 싸우고 막 사고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앞사람 길게 통화한다고 막 싸우고, 뉴스에서 막 이렇게 흉기 때문에 흉기 휘둘러가지고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뒤에서 기다리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 뉴스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공중전화가 아주 우리에게는 가깝고 밀접하고 막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막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중전화였죠. 네. 네. 그럼 오늘 우선 공중전화에 대한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려 보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야겠어요. 제가 말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더 이야기를 이어볼 건데요. 공중전화 하면 떠오르는 노래 뭐가 있으세요? 저는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임종환 님이 부릅니다. 그냥 걸었어. 여보세요? 처음엔 그냥 걸었어.
어떻게 노래도 불렀어 저절로 눈물이 흐르대 너도 내 모습을 보았다면 바보라고 했을 거야 전화 왜 했어?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냐 거기 어디야? 미안해 너희 집 앞이야 난 너를 사랑해 다리 아프겠다. 비 많이 맞았어? 옷 다 젖었지? 나 그냥 갈까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냐 거기 어디야? 미안해 너희 집 앞이야 난 너를 사랑해 비 많이 맞았지? 한참 걸었겠다. 어떡해. 나 그냥 갈까 잠깐만 기다려. 나 나갈게. 마이크가 켜졌군요. 안 켜진 줄 알았어요.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이크 켜졌나 안 켜졌나. 네, 그냥 걸었어. 이게 노래 한 곡을 들으면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노래. 너무 좋죠. 제가 공중전화 생각하다가 이 노래가 탁 떠올랐는데 너무 기뻤어요. 맞아, 이 노래 있었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그냥 걷다가 공중전화에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기뻐서 전화한 거 아니고 막 걷다가 그냥 걸었어 하는 거 보니까 둘이 뭔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헤어지기로 했던가 그랬는데 전화 통화를 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기다려 나 나갈게 막 비 오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남자친구 기다리고 여자친구 나가고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잖아요. 막 이런 거 음악 공중전화에서 생각이 나서 함께 그때 나도 그런 적 있었던 것처럼 자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제가 노래 가사를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전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카페, 다방 입구에 그다음에 큰 빌딩, 뭐 슈퍼 아까 제가 슈퍼 구멍가게 이런 데 앞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왜냐면 정말 수요가 많았으니까 공중전화를 설치해 둔 거죠. 한국통신 그때 한국통신에서 이제 전화기를 다 이렇게 설치했는데 한국통신에서 그 전화기로 걷어들이는 동전 수입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쌓일 정도로 전화기를 막 이렇게 놔줬고 카페나 이렇게 구멍가게 같은 데 전화기를 설치해주면 그 설치해준 비용을 이 카페에다 줬다 그래요. 이거 설치해줬으니까 일정액을 이렇게 줘서 카페에서 전화기를 돈을 받고 설치해주는 그런 형태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전화기들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 주황색 전화기, 민트색 전화기 막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막 또 전화해야 되니까 삐삐 왔으니까 삐삐한테 빨리 연락해야지 하고 갔는데 전화기 고장 나 있고 안 되고 막 이렇게 허탕치면 또 다른 전화기 찾아다니고 막 그렇게 공중전화가 선풍적이었습니다. 예전에 버스에 전화기 있던 거 아세요?
우등 고속버스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3번 자리에 있었대요. 3번 자리. 저는 어느 쪽이었나요? 3번 좌석 쪽에다가 한국이동통신의 무선 공중전화기를 거기다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죠. 버스 타고 장거리 이동하다가 전화할 수 있게. 그게 나중에 기차에도 공중전화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에도 설치가 됐었다네요. 공중전화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죠?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아마 지금 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고 그런 게 있었던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고속버스나 기차에 전화기 있는 거. 근데 대한민국의 그 이동전화가 막 이렇게 확 보급이 되면서 지금은 공중전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군부대죠. 군부대. 얼마 전부터 이제 군부대에서도 스마트폰 자율화가 돼서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자율화되지 않아서 군대에 가는 친구들 있으면 전화 카드 선물로 줬었잖아요. 저 공중전화 카드 그걸로 선물로 주면 갖고 가서 이제 전화하라고 많이. 그래서 이제 전화 오는 시간에 기다리고 저 아니고 한참 친구들이 연애하던 그 시절에 남자친구가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친구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 그 딱 전화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전화를 받으려고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약속된 장소가 있는 거죠. 근데 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기숙사 있었는데 기숙사에도 전화기를 받을 수 있는 그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친구 전화 오면 전화를 받고 이랬는데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공중전화기가 나중에 생겼어요. 기억하세요? 전화 받을 수 있는 공중전화. 그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고유 번호가 있어서. 그래서 그 공중전화의 시간을 딱 정해갖고 남자친구 전화 받으려고 딱 그 시간에 대기하고 있던 학교에 있는 그 공중전화 찾아가서 갔는데 앞 사람이 전화 받고 있어서 막 나 남자친구 전화 올 시간 지났는데 앞 사람 통화 길게 하면 전화 못 받고 막 발 동동 구르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중전화에서 전화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지 한번 새록새록 그때 기억을 짚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남자분들 대부분 다 군대 다녀오셨으니까 군대에서의 그 공중전화 정말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짧게 줄 서서 전화하고 했다고 하던데 정말 그 공중전화만이 갖고 있는 그 아련한 추억과 딱 그 기억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공중전화 요금이 달라졌는데요. 이제 당연히 달라졌죠. 얼마냐 막 이런 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걸 왜 찾아봤냐면 요금도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때 한참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이슈인 015B의 텅 빈 거리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내 두 손엔 외로운 동전 2개뿐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랬죠. 전화를 했는 못 걸고 20원이에요. 그 동전 2개라 하면 뭐 200원이었겠어요. 원래 10원 단위인데 뭐 200원어치 전화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고 20원을 들고 결국 전화기에 넣지 못하고 전화를 못 걸고 빈 전화기를 들고 여자친구랑 이제 통화를 하려다가 못했다. 그랬더니 제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30원이라는 거죠. 30원. 공중전화 요금이 30원이어서 전화를 걸고 남은 요금 20원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텅빈거리에서가 1990년도에 나온 음악이거든요. 근데 1990년도까지는 전화 요금이 20원이었습니다. 제가 전화 요금 1962년도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5원이라고 말씀드렸죠. 1977년도에 그때 10원이 되었습니다. 10원이 되고 그다음에 81년도 그때부터 20원이었던 거예요. 1981년도부터 20원이었다가 30원이 된 게 1993년도예요. 1993년도에는 30원. 근데 참 지금 보면 되게 막 10원, 20원, 5원 이런 거 정말 우리 친구들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지낼 정도로 그죠? 그 10원, 20원에 근데 이때는 막 10원, 20원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가 되면서 40원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그때 막 내기하면서 결국 끝까지 우기지 못했는데 다시 친구들 만나면 얘기해야겠어요. 그 20원인 그 전화거는 20원 맞잖아요. 그죠? 1990년도에 나온 텅빈거리에서니까 아니죠. 30원이 아니고 20원이 맞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공중전화기에 돈을 넣으면 잔돈이 나왔었어요. 50원을 넣으면 20원 통화하면 잔돈이 30원 나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잔돈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런데
나중에는 안 나왔어요. 잔돈이 100원 넣고 통화하다가 한 30원 남아 있으면 그거를 내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0원이 남아 있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뒷사람 쓰라고 이렇게 올려두고 갔죠. 전화기를 뒷사람이 계속 통화 그 30원어치 더 통화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나는 안 나오고. 근데 기분 나쁘다고 또 그것도 내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잔돈이 나오던 시절에도 뒷사람이 전화하라고 전화기에 동전을 남겨놓고 전화기를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가는 그런 가슴 따뜻한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공중전화가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전화기가 위에 있는데 동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그걸로 전화를 하고 하던, 그땐 참 정도 많고 가슴도 되게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공중전화하면 이렇게 막 기분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영화에 보면은 공중전화 이야기가 되게 이쁘게 많이 그려지잖아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공중전화에서 기다리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막 가다가 공중전화로 피하고, 그런데 꼭 그때 좋아하던 짱남이나 짱녀가 이제 옆에 있어가지고 짱남이랑 같이 공중전화에서 비를 피하고, 근데 공중전화 좁잖아요. 거기 이렇게 서서 비 그칠 때까지 막 기다리고 막 그런 드라마 장면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중요한 얘기 공중전화에서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왔던 공중전화 어떤 게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억 속에 있는 정말 기억에 남는 공중전화 뭐가 있나 한번 같이 이야기 할 테니 떠올려 보세요. 그거 아세요? 슈퍼맨 옷 갈아입는데가 공중전화잖아요. 공중전화로 들어갔다가 공중전화 탁 문 열고 나오면 착 슈퍼맨 딱 그거 돼가지고 나타나고, 슈퍼맨에서도 공중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신문지 기자 클라크, 되게 이렇게 착한 클라크다가 공중전화 들어갔다 나오면 앞머리 샥 이렇게 해가지고 딱 타이트한 옷, 슈퍼맨 옷 입고 나왔죠. 그리고 또 공중전화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초록물고기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997년도 영화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굉장히 이 장면은 기억하시는, 영화를 안 봤어도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공중전화 박스 안에 이렇게 온기의 눈물을 쏟아내던 잊을 수 없는 막둥의 대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막둥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기억 못하셔도 이 대사는 기억하실 거예요. 큰성이야 큰성, 나야 막둥이, 큰성 전화 끊지 마 하던 한석규의 연기, 공중전화 박스에서 흐르던 눈물을 형과의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막둥이 한석규의 통화 내용, 막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영화인데, 언제 기회가 되면 초록 물고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막둥이 한석규가 한석규에게 연민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보셔야 합니다. 전화기를 막 들고 울면서 끊지 마 하던 그 막둥이의 그 목소리, 그 공중전화의 장면 기억이 남습니다. 그 절절하고 막 두려움과 막 회환의 감정이 고스란히 그 장면 하나에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대박인 열혈남아. 1988년도에 홍콩 누아르 영화입니다. 가슴을 막 콩닥콩닥 막 그 쳐주던 공중전화 박스 씬. 헤어지기 싫은 장만옥하고 유덕화가 기차역 앞에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영화에서 막 잔잔하게 OST가 흐르면서 막 그 마음 한 구석을 후벼 파는 그런 명장면이 있는 열혈남아 찾아보시면 이 장면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영웅본색 대박이죠. 영웅본색에서는 그 오삼 감독 그 영화 중에 장국영이 총을 맞아가지고 막 피를 뿌리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막 출산한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공중전화 막 죽어가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전화해서 아내랑 통화를 하면서 딸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정말 명 장면이 있는 영웅본색, 막 이런 게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영화 이야기를 생각하면 또 공중전화 박스에 대한 또 새로운 기억을 다 같이 기억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어느새 마치는 시간이 됐네요. 자, 늘 아쉬운 막 준비한 게 많아서 머릿속이 막 더 뒤죽박죽한 것 같습니다. 그 텅 빈 거리에서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중전화하면 제일 가슴에 남는 오늘은 잔잔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공중전화 그리움, 기다림, 비오는 날, 이별 이런 아련함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 아련한 그 시절 보내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경아의 낭만 라디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기나긴 세월이 흘러도 싸늘한 밤바람 속에 그대 그리워 수화기를 들어보지만 또다시 끊어버리는 여린 가슴은 그댈 이제 알 수 있나요? 유리창 사이로 비치는 초라한 모습은 오늘도 변함없지만 오늘은 꼭 듣고만 싶어 그대의 목소리 나에게 다짐을 하며 떨리는 수화기를 들고 너를 사랑해 눈물을 흘리며 말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야윈 두 손에 외로운 동전 두 개뿐 난 수화기를 들고 너를 사랑해 눈물을 흘리며 말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세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